자,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와 함께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하죠. 고령화와 노인 인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은 국민권익위 사회제도 개선과 손석훈 조사관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네. 자, 오늘 이제 나눌 얘기가 노인 학대 얘기인데 네. 흔히 생각해 보면은 노인 학대, 신체적인 폭력 이런 네.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어떤 경우가 노인 학대에 해당하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폭력은 물론이고 정서적 또는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그리고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가 다 노인 학대에 해당하고요. 예. 모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물론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굳이 따져보면 상대적으로는 아동학대 쪽에 더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해에 몇 건 정도나 발생을 합니까? 네, 작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 학대로 인정한 사례는 6,774건인데요. 예. 이는 19년 대비 29%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참고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경찰청과 함께 공식적인 노인학대 신고 경로 중 한 곳이고요.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피해 노인 지원,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같은 노인학대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한 해에 6,700여 건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데 19년도와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더 많이 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노인 학대가 나타나나요? 네, 작년 기준 전체 학대 사례의 74%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88%입니다. 그리고 피해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이었습니다. 예. 게다가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63%이고요. 네. 심지어 지속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도 33%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야,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폭행도 당하고 폭언도 당하고 동시에 여러 노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까? 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의 가해자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분리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건 어렵잖아요. 뭐 배우자나 자녀를 처벌해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노인 학대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피해 어르신 입장에서 자녀나 배우자를 처벌해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오랫동안 고통을 참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그 피해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는 통계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학대는 분명히 범죄이고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보거나 개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고 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가정 내 문제니까 그런 이유로 국가나 우리 사회가 이걸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분리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맞긴 한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처벌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재발 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조사를 하고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해자의 성향이나 예. 학대의 내용, 뭐 피해 정도 등을 좀 고려해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너무 한쪽으로만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네. 이번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처벌이라는 게 무조건 벌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면은 네. 또 주위에서 경각심도 갖게 되고 아무래도 뭐 하려다가 안 하거나 그러는 네. 경우들도 생기니까요. 그러면 제도 개선은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한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한 결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작년에 신고 접수 받아서 학대로 인정한 1,883건 중에서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는데요. 10건이요? 네, 그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지 않은 사례 중에는 5년 이상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네. 옷을 벗긴 채 물을 붓는 등 심각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가해자에 대해 수사 의뢰와 고발하는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고요. 예. 또 현장 조사를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실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존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기관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추가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잘 이루어져서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생기지 않아야겠고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니까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사회제도 개선과 손석훈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